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4일 목요일 저녁 7시 50분입니다.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어제 하루 좀 조용했는데 오늘 또 푸틴이 한번 빵 터뜨리면서 금융시장이 본격적으로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최근 두 달간 못 봤던 그런 변동성이 터져 나오고 있죠. 이런 숫자들 보신 지 오래됐죠, 여러분들? 이런 숫자들 보신 지요. 보시면은 러시아 증시가 한 20-30%, 물론 아까 장중에 뭐 40% 넘게 폭락했다 하더라고요. 러시아 증시 40% 폭락. 그 외에 뭐 유럽 증시는 5% 가까이 뭐 폭락. 미국 나스닥 이런 것도 뭐 2% 넘게 폭락 중이고요. 빅스 17% 정도 오르고 있고, 아깐 더 올랐었겠죠? 유가 보시면은 100달러 터치하고 왔고 8% 정도 오르고 있고, 달러 초강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라서 금리 크게 떨어지고 있고, 골드 폭등하고 있고, 그죠? 이 금융시장이 진짜 오래간만에 못 보던 변동성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지난번에 제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전쟁 우려 피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잘못된 내용이었네요. 그죠? 제가 이 푸틴의 상상력을 너무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푸틴의 꿈을 너무 작게 봤었나 봐요. 푸틴은 아예 우크라이나를 통째로 집어먹을 생각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크라이나와의 지금 전면전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쯤에서 끝나지 않겠냐 싶었던 전쟁 우려가 따따블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피크를 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안 그래도 요즘에 이 금융시장 움직임을 보면서 좀 수상했단 말이죠. 이게 전쟁 이슈라는 게 나오면은 금융시장이 초고변동성을 보이기 마련인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전쟁 이슈 하는데 그 주식시장이 자꾸 짜불짜불 빠진다. 폭락이 없고, 이렇게 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폭락이 없고 주식시장이 짜불짜불 빠지네. 전쟁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수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피크를 칠 만한 그런 이벤트가 아직 안 나왔어서 이게 지금까지 짜불짜불 빠진 거였네요. 그죠? 알고 보니까. 하여튼 이 정도의 금융시장 숫자 움직이면은, 이 정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면은 피크이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예측이 별로 그렇게 뭐 의미가 있고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전반적인 시나리오는 한번 세워보자 이거죠. 네. 피크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전쟁이 더 크게 벌어진다. 전쟁 우려가 이게 피크가 아니라 이게 정점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요. 그럼 이제 그냥 전면전이 아니고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전면전, 나토와 러시아의 전면전, 이 정도가 돼야 이제, 그죠? 만약 지금 오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면전이 피크가 아니라면, 이제는 뭐 미국과 러시아의 직접적인 맞다이, 그죠? 뭐 맞다이란 표현이 부적절한 표현인데, 진짜 미국이 탱크 몰고 가서 러시아와 싸우고, 나토에서 진짜 전투기 출격해서 러시아 전투기랑 싸우고, 그게 이제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겠죠. 근데 솔직히 나토하고 미국하고 편먹고 러시아하고 싸워버리면 이거는 세계대전으로 가겠다는 거라, 이거는 전 솔직히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아마 전쟁 이슈는 이 정도가 끝이겠죠. 또 그리고 금융시장의 반응도 지금 굉장히 좀 급격하긴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뭐 이렇게 피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그래도 이제 이쯤에서 이제 적당히 그만하지 않겠어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지금 변동성을 막 터트리고 있는데 계속 이렇지는 않고 적당히 또 되돌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어쨌든 좀 어떤 이제 정상의 범위에선 조금 벗어난 상황인 거예요. 정상의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정상적인 하락 뭐 이런 거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오늘 밤은 약간 좀 비정상적인 폭락, 언더슈팅, 조금 심각한 언더슈팅, 이 정도까지 지금 금융시장이 지금 그렇게 반응을 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이제 저는 지금 이 정도가 피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가 피크라면은 적당히 이제 금융시장은 뭐 이런 위기를 딛고 반등을 하겠죠. 만약에 이제 제가 틀려갖고 지금 이 자리가 피크가 아니고 진짜 어떤 세계적인 전쟁으로 가고, 뭐 3차 세계대전 이런 걸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은 2020년 3월 달에 전염병 때문에 폭락했던 것처럼 그렇게 폭락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야 전쟁 나니까 이제 사람들 다 죽고 전쟁 그 막 탱크 몰고 가서 다 부시고 이러면 이제 풋옵션이 초대박이 나면서 이제 하방 쪽으로 초대박 나지 않겠냐. 야 이거 지금 당장 오늘 밤에 숏을 추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요런 이야기를 좀 먼저 밑밥을 깔고 갑니다. 뭐 한국 증시냐 미국 증시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전쟁 이슈라는 이슈로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뭉쳤죠. 예, 전 세계 주식시장이 동조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타이밍은 하루 이틀 정도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 어떤 뭐 하락의 피크 부근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조금 좀 조심스럽게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런 자리에서 이제 숏 포지션을 오늘 밤에 냉큼 집어 사고 뭐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지금 당장 2020년 3월 같은 폭락이 당장 뭐 다음 주에 찾아온다에다 베팅하는 거라고요. 지금 추격하시는 분들의 의도는요. 그러니까 나는 당장 세상이 망할 것 같다 그러시면은 한번 지금 숏 포지션 막 추격하고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에요. 아무튼 이게 시장이 언더슈팅, 오버슈팅, 주식시장은 원래 슈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반응이 나오고도 또 금방 또 되돌리기도 합니다. 또 슈팅이라는 게 특징이 뭡니까? 나오고 나면 금방 되돌아가요. 예. 뭐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슈팅은 금방 되돌리잖아요. 슈팅들은 또 금방 되돌리는 특성이 있으니까 뭐 당장 오늘 밤에 이렇게 됐다고 해서 뭐 꼭 저걸 추종해서 난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기회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폭락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의 숏 포지션 보유자들이 즐기는 자리예요. 지금은 뭐 신규로 진입을 하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밤에 이미 반응이 이렇게 터져나와 버렸기 때문에 지금 빅스가 지금 36, 37 이 정도까지 가고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봤을 때 특히나 이런 자리에선 이 단기적으로는 숏 포지션 비중을 오히려 줄이는 그런 자리일 수 있어요. 좀 주의하셔야 될 수 있을 거예요. 숏 포지션 보시는 분들이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숫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커졌죠. 그래서 이거 단기적으로 좀 너무 좀 하락 에너지가 좀 너무 많이 소진되는 느낌이 좀 있다라는 생각은 이제서야 조금 좀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숏 포지션 영원히 끝나고 대세 상승으로 가냐, 아직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런 폭락은요, 지금 오늘 나오는 이런 폭락은 뭐라고 할까, 어떤 중장기적인 추세를 바꾸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장대 음봉, 그런 폭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폭락이 맞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지금까지 2020년 3월부터 해갖고 증시가 이렇게 폭등을 했었고 상승 추세였잖아요. 이 상승 추세를 의미있게 되돌리는 뭔가 그런 큰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강력한 매도세가 나와야 이 상승 추세가 꺾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무튼 오늘 현재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진짜 의미 있는 그런 매도세가 오늘 밤에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오늘 밤 같은 이런 급락 시세가 급반등을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인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오늘의 폭락 이런 것이 큰 추세를 이렇게 되돌리는, 큰 추세를 바꾸는 그런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뭐 다양한 뉴스들이 뭐 나오고 있죠. 푸틴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쭉 봤는데 하여튼 정말 러시아는 침공을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짜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타이밍이 진짜 예술이었다라고 한편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타이밍이죠. 미국이 지금 인플레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2020년 3월 달에 신나게 돈을 풀더니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금 이제 치룰까 말까라고 하는 그런 취약한 타이밍이거든요. 미국이 딱 그 타이밍을 노려갖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시작한 거고, 사실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자기가 아쉬운 타이밍이니까 러시아를 제재를 하고 싶은데 여기 이렇게 써있죠. 제재를 비웃은 푸틴이라 써있죠. 멋진 신세계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멋진 신세계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유럽은 이제 곧 가스 1000세제곱미터를 2000유로에 사야 하는 멋진 신세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조롱했다라 써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뭐 제재를 하려면은, 러시아를 제재를 하려면은 사실상 이제 러시아가 먹고 사는 거는 원자재죠. 원자재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원자재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해야 되는 건데, 국제 뭐 기름이나, 그러니까 원유나 가스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알루미늄이나 뭐 이러한 어떤 원자재들을 지금 제재를 해야 러시아가 쪼는 건데, 지금 미국 인플레가 너무 심각하니까 저런 거 제재하면 이제 미국도 같이 죽거든요. 바이든 지지율도 깎여, 또 뭐 하여튼 그죠? 다양한 원인들이, 다양한 영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 미국도 뭐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 러시아가 타이밍 잘 잡아갖고 진짜 철저하게 먹을 계획을, 진짜 철저하게 우크라이나 먹을 생각을 하고 이번에 진짜 큰맘 먹고 움직였다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제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혀 뭐 씨알도 먹히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뭐 러시아 증시는 뭐 30-40% 폭락했다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거는 뭐 솔직히 나라 입장에서는 큰 피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언젠가 뭐 또 언젠가 또 제재가 살짝 풀리고 나면은 급반등할 수도 있어요. 또다시 급반등할 수도 있고. 아무튼 지금 그래서 이 전쟁 때문에 국제유가 같은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거 그죠? 이런 때 사실 러시아 증시 폭락하고 이랬을 때 그 러시아에 있는 회사 원자재 관련된 주식들 사야 되는 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폭락했을 때요. 하여튼 그죠?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두서없이 하고 있네요, 오늘. 어쨌든 러시아에 관련된 이슈가 이렇다라는 거고요. 뭐가 있지? 그죠? 하여튼 인플레에 취약한 타이밍에 러시아가 잘 노려서 지금 먹고 있다라는 거. 하여튼 그죠? 어차피 제재 먹을 거 보니까 아예 우크라이나 통째로 집어삼키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푸틴은요. 아무튼 뭐 그렇고, 그죠? 이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미 벌어진 거고, 아무튼 다음에 생각할 건 이제 대만입니다. 그죠? 대만 바로 눈치 보고 있죠. 미국이 러시아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 생각보다 미국 파워가 약하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대만이 쫄고 있죠. 중국이 혹시나 저 미국의 약한 모습을 보고 대만을 집어삼키려고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 어제 바로 전투준비태세 하라고, 경계 강화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뭐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뭐 우크라이나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김 빠지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대만, 중국이 어떻게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 전쟁에 관련된 이 정도는 이야기 했고요. 하여튼 가만 생각해보면은 참 재미가 있어요. 지금 시장 움직임이 언젠가부터 해서 긴축 우려 해갖고 시장이 슬슬슬 빠지더니 딱 이 타이밍에 푸틴이 딱 치고 들어와 갖고 전쟁 우려 이러고 있고, 그 덕분에 원자재들이 또 폭등을 하고 있고, 유가가 오늘 방전에 $100를 찍었습니다.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피크는 아닐 것 같아요, 국제유가는요. 시장이 예전에는 정말 호재만 가득했는데 언젠가부터 정말 신기하게 악재만 나오고 있죠. 악재만 나오고 있고, 그런 악재들이 또 타이밍 맞게 딱딱딱딱 나오면서 중요한 지지선들을 완전히 밟아 뭉개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서 어쨌든 드는 생각이, 2020년 3월부터 해서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해먹으니까, 너무 오버슈팅을 많이 주니까 그만큼 하락도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어디선가 쌓여있던 그런 악재들이 지금쯤 다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난번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대가를 어떻게든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왜 이러냐, 지금 세상이 왜 이러냐라고 뭐 물어보면 다양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뭐 저만의 관점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물극필반. 너무 한쪽으로 많이 가면 반대쪽으로 다시 되돌린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논리로 일단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세상 일이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많이 이제 돌아섰습니다. 추세적으로요. 오늘 어쨌든 최근에 이런 급락이 어떤 추세를 바꾸는, 그죠?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야 라는 걸 알리는 뭐 그런 폭설 정도의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응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굳이 보세요. S&P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볼린저 밴드를 완전히 째고 있고, 나스닥은 뭐 완전히 째고 나갔고요. 그죠? 그리고 뭐 러시아 증시가 뭐 30% 폭락하네, 40% 폭락하네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자리에서 숏 포지션을 지금 당장 탐욕에 눈이 멀어서 사야 되겠나요? 저는 솔직히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죠? 지금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신호탄이 쏘아졌다. 이제부터 겨울이구나. 그럼 이제 겨울이라는 신호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추워지니까 잠바를 찾아서 꺼내 입어야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어딘가에서 반등은 나오긴 나올 거예요. 위에서 잘 하셨었던 분들은 이제 기존의 숏 포지션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요. 신규로 하실 분들은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오늘 밤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숏 포지션 추격은 아닌 것 같아요. 절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반드시 이런 볼린저 밴드를 째는 이런 폭락에는 급반등도 충분히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추격이 아니고, 다음번에 분명히 여기 어딘가 직전 저점 자리, 여기 그죠? 전저점 자리였잖아요. 전저점 자리 이런 정도까지는 반등이 올라올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을 가지시고, 추격보다는 올라왔을 때 진짜 중요한 자리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 자리에서나 하시지 마시고 기왕이면 중요한 저항에 와서 딱 한 번 잘 하시면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미 뭐 안타깝지만 차는 일단 출발을 한 상황이고, 사실 안타까울 것도 없어요. 이제서야 겨울이라고 폭설이 한 번 내리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으니까, 폭설이 내렸으니까 이제 겨울이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이제 반등 올라오면은 이제 매도 전략 본격적으로 움직이셔도 듣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어쨌든 계속 홀딩, 기존의 숏 포지션 보유자분들은 끝까지, 물론 솔직히 단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오늘 같은 이런 폭락이 숏 포지션 숏 포지션 일부 비중 축소하는 게 맞는 자리이긴 해요. 솔직히 단기적인 매매 측면에서는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좀 저는 웬만하면은 수익을 누적시키는 습관을 꼭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먹어본 놈이 계속 먹는다고요. 사실 손해를 누적시키는 건 쉽거든요. 근데 수익을 누적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뭐 눈 뜨고 나니까 갑자기 수익이 많이 찍혀 있을 텐데, 기분 좋다라고 바로 매도를 하시거나 비중을 줄이시거나 이런 것보다도, 아무튼 그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면 추세적인 하락을 먹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런 자리에선 최소한 비중을 줄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추세적으로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아직까지는요. 근데 물론 갈 가능성은 높아지긴 했는데, 몰라도 한번 개겨봐야 돼요. 그런 게 이제 투자에서 경험이 쌓이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숏 포지션 비중을 조금 줄이든거나 뭐 그런 게 맞는 자리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너무 심하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겨울이 온다라는 신호일 수 있으니 조금 더 개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하여튼 계속 숏 포지션 붙잡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제 마음은 좀 편해졌습니다. 그런 구간 안에 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죠? 하락 N자로 가겠다라고 마음 먹었고, 중요한 지지선을 왕창 붕괴시켰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마음 편하고 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뭐 국제유가 관련해서 참 결과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오버슈팅이라는 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2020년 3월 달에 이게 마이너스 40달러를 갔던 국제유가입니다. 여기엔 차트에 안 나와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갔던 놈이기 때문에, 야, 지금 100달러 넘었다, 이제 무조건 숏포지션 진입,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오버슈팅이라는 거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고 변동성이 굉장히 동반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바로 오버슈팅, 이런 끝자리에서 100달러니까 숏 진입,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뭐 장대양봉 한 3개 정도 나오거나, 이런 장대양봉이 한 2-3개 정도 나오거나 2-3일 연속 폭등하거나 그런 자리에서는 숏을 들어가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측으로 이거 봉 하나 나왔다고 여기서 지금 숏 포지션 진입하는 건 조금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며칠 정도는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한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그냥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유가 지금 숏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죠? 뭐 골드 같은 것도 지금 숏 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골드 같은 거 지금 1년 내내 여기서 힘을 모으고 나서 위쪽으로 지금 시세를 주고 있는 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게 슈팅이 좀 강할 수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좀 심각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 상승 에너지가 아직 한참 더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시세를 줬는데 고작 이거 오르고 말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것도 골드 같은 것도 숏 치면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눌림시 매수 관점이에요. 골드는요. 골드는 눌림시 매수. 오일은 저는 언젠간 이제 조만간 완전히 또 박살나는 시기가 올 것 같으니까, 오일 같은 거는 잘 숏을 노려보면 대박이 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요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에 유가가 이렇게 올라서 파월 의장님은 뒤통수를 정말 박박 긁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인플레 우려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그죠? 파월 의장님 이제 진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 오늘 한국은 기준금리 동결을 하긴 했습니다. 아마 전쟁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동결한 것 같긴 한데, 예, 아무튼 한국 기준금리 뭐 이런 거는 별 관심 없고 그다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으니까 이런 거에 관해서는 특별히 이야기 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내용을 받고, 저는 아무튼 오늘 밤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한국 증시를 봐도 뭐 가만히 있을 거고요. 저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저는요. 저는 어쨌든 계속 가만히 제 포지션 계속 끌고 갈 겁니다. 전 계속 수익을 누적시켜 나가 볼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드렸고, 오늘 밤에 미국 GDP 발표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있으니까 요거 두 가지 집중은 하자고요. 물론 이게 전쟁 이슈에 묻혀서 이게 주목받지 못할 텐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는 있자고요. 예, 경제지표 발표된다 알고만 있읍시다. 이 정도 모습을 봤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죠? 미국 주식시장 빅스 이런 거 조금 좀 과한 것 같아요. 예, 조금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31, 32 요 저항을 한 번에 빵 넘어갔죠. 예, 조금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여기서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2020년 3월달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저는 아까 영상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피크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될 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제 예상과 반대로 이렇게 빅스가 80 넘게 올라가 버리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안타깝게 숏포지션 팔아야 되겠죠. 숏포지션 올 청산해야 되겠죠. 전부 다요. 근데 일단 이런 가능성은 일단 지금 당장은 낮아 보인다라는 거, 일단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이런 것도 그죠? 미국 나스닥 이런 게 전고점 깼으니까 얘도, 미국 나스닥 이런 것도 전저점 깼으니까 얘도 아마 전저점, 예, 조만간 깨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하여튼 위험 자산들의 끝들이 다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해먹더니 결과적으로 끝도 계속 진짜, 누가 하락은 짧고 상승은 길다 했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하락도 상당히 좀 체감적으로 길죠.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하락이 안 끝났을 수도 있다는 거, 이제 겨울이 올 수 있다라는, 이제 겨울이 시작된 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한국 증시는 지금 뭐 이게 이미 전쟁 이슈 때문에 너무 휘둘리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죠, 지지와 저항 정도나 체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오늘 그래서 전 솔직히 장중에 살짝 반등도 하긴 했었는데, 이 결과적으로 푸틴이 원웨이 하락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중에 살짝 반등할 생각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금리 동결하면서요, 한국은행이. 근데 아무튼 푸틴이 뭐라 한마디 해서 원웨이 하락이 튀어나왔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360짜리를 강하게 붕괴시켜서 이제 하락 목표치는 일단 전저점 부근까지 열리긴 했습니다. 뭐 오늘 뭐 선물이 9포인트, 10포인트 가까이 빠졌는데, 그렇다라고 이게 지금 코스피가 많이 빠진 거냐? 아직 많이 빠진 거 아니고, 코스피는 아직 하락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뭐예요? 한 달 가까이 에너지를 모았죠. 그리고 여기서 지지력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었는데 못 갔잖아요. 아래쪽으로 대가를 굉장히 크게 치러야 될 수 있다고요. 한국 증시 숏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시고요. 그죠? 뭐 신규는 뭐 지금 자리에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뭐 이렇게 쏟아졌는데, 그죠?
다시 뭐 360 부근에 오시면 잘하는데 360 부근으로 다시 오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간 뭐 코스피 숏은 그러니까 박스권일 때 그죠, 계속 반등시 매도 전략 이야기 드렸으니까 뭐 사실 그죠, 지금 와서는 이미 뭐 시세가 나고 있으니까 변동성 죽고 있을 때 잘하자라는 이야기 드렸었죠. 근데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저도 솔직히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좀 하여튼 깝깝합니다. 이게 지금도 숏포지션을 매집하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쨌든 마음 아프실 수가 있는데 솔직히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지금도 못 잡았다면은 이거 지금 어설프게 추격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어디 중요한 지지와 저항 자리에 와서 멈추면은 그런 자리에서 한번 또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진행 중이거든요. 자신 있으시면 진행 중에 막 추격하고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떻게 돼도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좀 폭락을 해도 여기서 또 반등을 해도 급반등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아무튼 지금 하락하고 있는 재료가 이게 긴축 우려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전쟁 때문에 이런 거라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쟁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는 거라. 좀 전에 또 뭐 계속 또 속보 나오고 있죠. 뭐 러시아 민간 화물선이 우크라이나 미사일에 피격됐다. 이런 소식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다 대응하겠어요? 저는 이런 거에 대응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이 작으신 분들은 하는 수 없어요. 위에서 잘 하셨어야 되는데 위에서 못 하셨으면 다음번 버스 정류장까지 조금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신 있으시면 뭐 막 올라타시고 하시는데 자신 없으시면 하는 수 없죠. 쉬어야죠. 어쨌든 자기 실력만큼 먹는 거예요. 자기 실력만큼 먹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뭐 지나간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쓰실 건 없을 것 같고요. 너무 안타까워 하지 마세요. 내 시세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여튼 그죠? 콜옵션들은 박스권 하단 붕괴되니까 와르르 무너져서 실제로 폭락을 하긴 했네요. 아무튼 오늘 보시면 풋옵션 이런 거 보시면 시세가 너무 건전하다고요. 얼마 안 났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락 에너지 이런 거는 한국 코스피 이런 거는 하락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너무 과열됐다 이런 이야기 할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속도 조절을 굉장히 많이 해서 하락의 속도 조절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뭐 여기서 또 추가로 폭락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코스닥은 1215, 1250 박스권이었는데 1215 오늘 붕괴됐죠. 현물지수 기준으로 1215 붕괴됐으니까 붕괴되면은 박스권 하단 붕괴된 거니까 계속 아래쪽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뭐 1200원 다시 저항을 시원하게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어쩐지 요즘에 코스피가 이렇게 워낙 강세가 나올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속임수였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진짜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원달러 환율이 좀 수상했었는데 일단 뭐 저의 어떤 고민은 해결됐습니다. 원화 약세 추세는 뭐 일단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뭐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저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저는 어쨌든 이미 기존 보유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하여튼 기존 보유자분들 기왕이면 계속 좀 수익 누적시키는 습관 가져보라고 꼭 좀 당부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물론 당장 급반등 나올 수 있지만요. 그런 가능성 안고 한번 수익 누적시키는 거 해봐야 돼요.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아직 뭐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성이 사그라들기를 기다려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러시아에 뭐 전쟁이 나건 미국이 전쟁을 하던 간에 아무튼 그냥 철저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그리고 내가 못 따라가는 시세는 배 아파하지도 마시고요. 일단 시장이 조금만 잠잠해지기를 한번 기다려 보시고 반등 기다려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못 잡으신 분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렸어요. 슬슬 뭐 겨울이 이제 오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세요.